이거는 시험에 2번 나왔었는데 12번요. 거래 정보망 이용 체계도 거란의 순서대로 이게 나올 옛날에 2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겁니다. 기본서 할 때도 7, 8할 때는 문제풀이 할 때 보자고 넘어왔어요. 자, 망은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이죠. 그러면 자, 매도 의뢰인 갑, 매수 의뢰인 을이 있겠죠. 망을 통해서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망의 물건을 띄워야 되겠죠. 그럼 누가 가게 와서 매도인이 가게 와서 개공에게 의뢰하죠. 그러면 매도인이 먼저 가게 와서 의뢰했어요. 부동산 와서 개업공에서 가게 와서 의뢰했어요. 그러면 개공은 매도 의뢰인이 내는 물건을 망에 공개할 거 아니야. 정보망에 공개하죠. 공개한다 그러면 사업자는 오로지 누구로부터?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여 공개하죠. 매수 의뢰인이 가게 와서 의뢰하겠죠. 자,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의 조건이 망을 통한다 그 말은 부동산 혼자 삽니까? 두 사람 이상이 공동중개하는 겁니까? 공동중개니까 여기 갑에게 매도인이 내놓으면 매수인은 개업공행에서 을에게 의뢰하겠죠. 그러면 의뢰받은 개공갑은 당연히 어디에 가입하고 있고 망을 통한 이용이니까 망을 통해서 정보를 검색해 보겠네. 매수인이 원하는 조건의 물건이 있는지 검색해 보니까 갑이 내놓은 물건이 매수인이 찾고자 하는 물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물건 찾았죠? 물건이 있습니다라고 일단 누구한테 알려주고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딴 데 안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물건이 조건이 맞는 물건이 있습니다라고 통보해요. 그러면 요렇게는 연락이 됐잖아요. 그럼 누구하고 연락이 돼야 돼? 갑하고 연락돼야 되겠지. 네가 내놓은 물건을 매입할 인찰 손님 원래가 확보하고 있다. 공동중개자 연락됐죠? 그럼 연락받은 갑은 누구한테 연락하고? 매도인에게 네가 내놓은 물건을 매수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됐죠? 그러면 누구하고 공동중개에서 갑을이 공동중개에서 망에 띄운 물건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마지막 단계 계약이 이루어지면 망에 띄웠던 물건은 팔렸네 지금. 팔린 물건은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개공 중에서 누가? 물건을 내놓은 갑이 누구에게? 정보사업자에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려달라고. 거래 사실을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죠? 요게 끝이야. 그러니까 큰 내용은 없는데 망은 물건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물건 찾고 있는 사람하고 연락해서 공동중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면 마지막 단계가 있다 없다? 마지막 일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는 일자 남아있다. 그죠? 순서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다음 몇 번이요? 3번들에 넣어서 한번 적어보셔야 돼. 적어보시고 알고나 계시라고. 맨 마지막에 정보사업자에게 뭐 통보하는 게 남아있어요. 자, 13번 거래정보망 기능.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1번 2번 됐고 3번 됐고 4번 IT 인터넷 맞나요? IT 기술을 이용했다. 그 정도 알고 계시고 5번만 누구끼리만 개공상환 됐죠? 14번 거래정보망 지정. 여기서도 이제 시험에 본격적으로 나와요. 거래정보망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및 지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1. 법인인 개공 밑줄. 법인인 개공까지 가면 몇 조? 14조만 해야 되니까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그래, 부가통신 사업자이면 개인 법인이 다 지정받을 수 있는데 법인 중에서 법인인 개공은 몇 조만? 14조만 해야 되니까 14조 안에 거래정보망 사업이 있던가요? 14조 안에 뭐가 있어요? 아니 14조 안에 전체 업무가 7가지야. 겸은 몇 가지?
6가지. 한 개는 뭐? 중개업. 그 중개업과 6가지 겸업을 정하고 있는 게 14조예요. 그 14조는 관리 대행, 분양 대행, 상담, 정보 제공, 이사업체 소개, 경공매, 분석 알선 대리만 있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이 없죠. 그러면 협회는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협회는 고유 업무 중에서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협회이기 때문에 협회는 지정받을 수 있다. 법인인 개공은 지정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법인 개공 밑에 14조만 가능 적으시고 뒤에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밑에 누구는? 협회는. 요약집 92페이지 저 페이지만 적으세요. 지금 보시라는 게 아니고 1번 옆에다가 협회는 지정받을 수 있다 했죠. 92페이지 보시고 2번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 처리 옛날에는 기능사 제도가 있었어요. 기사, 기능사 아니에요. 기사하고 D가 확실히 틀렸네. 누구? 확보해야 할 직원 확보 나오면 공인중개사 1인 이상, 가입 이용 신청할 것 나오면 개공 구분하실 것. 정확하면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과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이더라도 외국인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던가요? 외국인 제외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의 망, 가입 이용 밑줄 누구만? 개공 몇 명? 500명 2개 이상의 시도니까 특별시, 광역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 맞아요? 5번 거래정보망을 이용하는 개공 국장이 정한 용량과 성능을 갖춘 설비 확보해야 한다. 누구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국장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설비 확보해야지. 개공은 X입니다. 불필요한 말은 지우시고 고치시라고. 거래정보사업자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개공은 하면 안 돼요. 15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 거래정보사업자 지정권자는 누구만? 국장만이 지정할 수 있죠? 국장만이 할 수 있다. 그 말을 뒤에 고유 전속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정 신청 받은 누구는? 국장. 신청 나오면 며칠? 30일. 적합하면 기재한 후 지정서 교부한다. 맞죠? 3번 지정을 받은 날부터 운영 규정 나오면 3월 이내에 국장 승인 얻어야 되고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운영 규정 밑줄 하셨죠? 요 위반하면 제재가 뭐? 500과 더하기 이미 지정 취소. 특이하니까 운영 규정 나오면 500과 더하기 이미 지정 취소. 그 다음에 4번 지정받은 날 1년 설치 운영해야죠. 운영 규정 위반. 위에 3번에 했잖아요. 운영 규정 나오면 지정 취소 할 수 있고 더하기 500과 반드시 취소된다. 지우시고 지정 취소 할 수 있고 더하기 500과 계속 적어보시라고. 16번 거래정보망 옳은 것 설치 운영할 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인 개공의 뭐를 첨부하라고? 중개사무소 등록증이지. 항상 등록증만 보고 하지 마시고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누가 가입 이용 신청했다고? 개공이. 개공임을 증명하는 증이 뭐라? 중개사무소 등록증 4번. 2번
중간에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운영규정을 정하여 제출한다. 지정을 받고자 할 때 미리 운영규정 정해요? 뭐는 제출하는 것이 맞다.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제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맞지만 운영규정은 지정을 받고자 할 때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니까 뒤에 때문에 틀렸다고. 뭐 3번도 지정 정당한 서의 없이 지정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입니까? 그러니까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을 해주는 것이 신청 30일이고 운영규정 승인이나 설치 운영은 지정받았기 때문에 운영규정 승인, 지정받았기 때문에 설치 운영인지 신청 지우시고 지정받은 날부터 얼마?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 두 군데 틀렸어요. 신청이 아니고 지정받은 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다. 그래 정보망 뒤에 개공, 정보망 개공 나면 제재가 다 뭐? 업무 정지. 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에 또 거짓으로 하면 좀 더 심하지 않겠나 싶어도 뭐? 업무 정지.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업무 정지. 거짓 공개도 업무 정지. 그 다음에 5번 운영규정 밑줄 바로 17번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운영규정에는 거래정보망의 등록 절차, 자료 제공,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한번 읽어두셔야 되는데 17번 보세요. 17번 옆에 58페이지 적었어요. 운영규정에 정할 내용 밑줄.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다고요. 운영규정에 정할 내용은 해서 지문에 한 개 나왔던 것이 2번 지문이 나왔어요. 정보사업자도 돈 버는 사람이다. 가입은 누가 해요? 개공. 가입할 때 회비 받아야지. 어떻게 징수할 거? 회비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거기 시험 나왔고 답은 밑에 5번이 5번 빼고 5번은 지우시고 1, 2, 3, 4번을 읽어두셔야 돼. 방금 전에 16번에 5번 지문이 1번이죠. 망의 등록 절차, 자료 제공,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회비 및 징수. 그 다음에 사업자와 가입자 누구? 개공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정보망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 네 가지를 정해야 한다. 1, 2, 3번 정도 읽어두시면 되겠네. 18번 18번에 1번 개공은 망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 완성됐다. 통보해야 한다. 며칠? 7일짜리는 뭐가 7일이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회의 소집하려면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해라. 개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을 하고 개칠. 서면 통지해야 한다. 7일. 전속 인장을 변경한 때 똥칠. 그죠?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며칠? 7일. 등록 취소받으면 등칠반. 자격 취소받으면 자칠반. 됐어요. 대칠반 하든지 말든지 뭐. 3번에 대장 동그라미 대장. 말로 해가지고 젊게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헐이 뭐예요? 헐이. 그러면 20대 같이 보일 것 같아요. 헐 하면. 등록 대장. 아니에요. 못 알아듣으면 되겠고. 등록 대장, 자격증 교부 대장, 지정 대장은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 3번은 거래정보 사업자 오로지 누구로부터? 개공으로부터지. 의뢰인 X. 4번 국장 밑줄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다. 가장 핵심이죠.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 고치시고 더하기 조선천지가 500이다. 조선천지가 공개 1-1 어떻게 충격을 줄까? 충격요법이 뭐일까? 중개사법은 아무리 고민해도 감 지르는 것밖에 없다. 됐죠? 5번에 지정받은 자는 운영규정 재정 승인
받은 날부터 설치 운영해야 한다. 1년은 맞는데 언제부터? 지정받은 날부터지. 운영 규정 제정 승인 지우시고 지정받은 날 고치시고. 됐어요? 19번에 정보망 1번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 제출하는 경우 자격증 원본 첨부해라. 4번. 자격증 4번 밑에 뭐 또 4번 등록증 4번 사업자 등록증 아니에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4번 첨부. 국장은 신청받은 날 며칠? 30일. 전속 동그라미 개공 망에 임대 중인 대상물 공개하는 경우 성명 전속 중개 계약한 개공 공개사항 기본적인 사항 공개해야 하네요. 입지 상태 관계 교제 예전까지는 똑같죠. 공시까지 권리관계는 공개해야 하지만 뭐는 빼라. 주소 성명인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 성명 때문에 틀린 거야. 4번 법인 해산 밑줄 해산 청문한다. 청문액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그 우체라고 해 내보고 무슨 방금 전에 지정 취소할 수 있다를 몇 번 적어왔는데 지금 회사는 청문하지 않지만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온통 귀신이 무슨 귀신이 아저씨가 그런 거요? 청문을 거치지 않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앞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몇 번 했어요? 했잖아요. 답이 맞아 들려요? 그러니까요. 5번 보세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오로지 누구로부터?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지 뒤에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므로 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게 다 함정 아니야. 이익을 위하여 직접 조사한 물건 공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누구로부터? 개공으로부터. 밑에 20번은 4번 지문 읽으세요. 2번 4번은 꼭 읽으시라고 해. 1번은 개공 망 나오면 거짓 공개도 뭐 업무정지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업무정지 운영 규정 나오면 제재가 두 가지다. 지정 취소 할 수 있고 더하기 500과 4번 다르게 공개 차별 공개하면 제재가 두 가지죠. 지정 취소 할 수 있고 형벌 얼마? 1-1 6장 개공의 의무 75페이지 1번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 모두 줄이면 뭐? 개공 등에게 적용되는 의무 1. 금쟁이 개공 등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죠? 2번 이중 소속도 개공 등은 신의성실 공정중개는 전문 직업인 대우받는 사람 두 사람 있다. 누구? 개공, 소공만 품위 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의무. 그 신의성실 밑에 품위 유지까지 넣어서 누구하고 누구만? 개공하고 소공만. 답은 3번이고 비밀 누설, 준수, 개공 등. 결격 사유도 개공 등이 될 수 없죠. 개공도 될 수 없고 소공 보존 될 수 없다. 그죠? 인장 등록은 누구하고 누구? 개공하고 소공만. 그죠? 2번 개공 등의 의무. 1번 시험에 나왔어요.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은 4번 알고 계신다고. 1번 개업 공행에서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다. 그 말은 개공하고 의뢰인하고 위임계약했어요? 중개계약했어요? 중개계약했지. 민법상 위임관계 위임계약한 것은 아니라고. 위탁관계가 없다. 직접적인 민법상 위임계약한 것은 아니어도
자신의 의리인과 그리하게 되는 상대방에 대하여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일반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 없다. 위탁 관계는 없지만 그 말은 위임 계약한 것은 아니지만 판례는 4번 보세요. 4번 계공과 의리인 두 사람 간의 법률 관계 어떤 계약은 중개 계약은 민법상 뭐하고 유사 위임과 유사. 1번에 위탁 관계는 없지만 위임 계약한 것은 아니지만 판례에서 중개 계약은 민법상 위임 관계와 유사함으로 둘째 줄 어떤 주의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중개무 처리할 의무가 있으니까 1번에 일반적인 주의 의무 달리 표현하면 뭐 선관 주의 의무가 있다. 1번 4번을 묶으시라고. 2번 소공 계공 전문 직업인 맞아요? 위에 적으셨듯이 품위 유지 의무가 있죠? 계공, 소공, 신의, 성실, 공정중개 있죠? 5번 계공으로서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피한 때 그 등기 권리증 소지 여부나 내용을 조사 확인하여 보아야 할 주의 의무가 안면이 있어요 없어요? 5번 또 없다 한다. 모르면 다 없다. 예약집 65페이지 적으세요. 보시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저만 볼 거예요. 자 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매도인이 가게에 와서 물건 내놓고 갔죠. 그럼 계공은 매도인이 대상물의 등기부상 권리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지. 소위 진정한 권리자는 확인한다 안 한다. 개업 공인에서는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는 확인하여 설명해야 한다. 설명해야 할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에는 권리자도 설명해야 한다. 중요한 거 아니야? 민법에서 등기부상 권리자만 믿고 그랬다. 100% 소유권 취득해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똑같아요. 매도인이 등기부상 권리자하고 일치하는지는 대조해 봐야지. 진정한 권리자도 설명한다. 설명사항이 포함되죠? 그럼 뭐하고 뭐를 대조하고 등기부하고 주민등록증을 대조해서 확인했죠?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확인했으면 의무를 다 했다? 아니요. 위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때 지금처럼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한다. 그러면 뭐까지? 등기, 권리증 소지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용을 조사 확인해 보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65페이지 꼭 보시고. 가장 기본이 설명해야 할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에는 권리자도 설명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권리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진정한 권리자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대조해야 한다. 필요한 때 권리증까지 확인해야 한다. 예? 권리자는 나선 이유가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 권리자 인적사항은 빼라. 그것 때문에 혼돈하시면 안 된다고.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는 공개한다고. 공개. 내 가게에 내놓은 물건에 관한 정보가 7가지가 이렇습니다. 물건 내놓는다고. 물건 내놓는 것이지 인적사항은 빼야 된다. 공개사항에는. 설명할 때는 매수인 데려고 현장 안내가 설명할 거 아니야. 권리자 설명해야 하네요. 해야지. 뭐 보고 확인하고. 등기부 제시할 거 아니야. 갖고 오시면 소유자 누구인데 내가 주민등록 대조해보니까 일치하더라. 내가 잘 몰라서 뭐까지 대조해봤다고. 잘 몰라서 권리증까지 확인했습니다. 읽고 보시면 건재당권자가 무슨 은행입니다. 설명해야 하네요. 한다고. 권리자는 공개사항은 빠진다고. 설명을 한다고. 응?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65페이지 나중에 보실 건데 5번 옆에다가 권리자도 설명사항임. 권리자 설명사항이다. 맞아요? 65페이지 적어놓고 그렇게 해서 판례가 3가지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라고.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뭐가 아니다.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주소 성명인 인적사항은 공개사항 아니다. 됐어요? 3번 계공의 의무로 명문화하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개공의 의무사항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그 말입니다. 것만으로 그런 것, 법에 직접 정해져 있는 것인가 아닌가 골라봐라 그 말입니다. 옛날에 이런 문제 나왔는데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중개 계약은 일반이든지 전속이든 체결할 수 있고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맞죠?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의무가 아니죠? 할 수 있다. 신의 성실 공정 중개 의무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전속 중개 계약서는 작성해야지만 기업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체결한 경우 작성 의무는 있지만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일반 중개 계약의 경우에는 작성 의무가 없다. 성관주의 의무. 그죠? 직접 정하고 있다 없다 할 때 답은 B업이야. 성관주의는 워낙 많이 나오는데 성관주의 의무는 법에 직접 정한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서 위에 2번에 몇 번이요? 4번 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4번에 2번에 4번 앞에 판례 적으시고 둘째째로 성관주의 의무는 판례에서 인정하는 의무이지 법에 직접 정한 것이 아니다. (4번) 비밀 준수 의무. 비밀 준수 나오면 등이구나. 예외가 있더라. 떠난 후 1-1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을 가면 이렇게 반복해서 10번씩 비밀 누설하면 누구요? 등. 예외가 있다. 언제까지요? 후 1-1이다. 반의사 불벌죄. 이렇게 핵심을 탁탁 체크하는 시기가 10월 셋째 주야. 10월 셋째 주. 10월 셋째 주, 9월 셋째 주. 10월 셋째 주는 뭐 도 닦고 기도해야죠. 제발 내가 아는 것만 시험에 보이게 하시고 박사의 문제에 머무르게 하지 마시고 개론 계산 문제에 머무르게 하지 마시고 감정평가 몇 방식 문제에 머무르게 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문제 50개만 풀게 해주시고 1차가 뭐 50개 맞추면 되죠? 48개 맞추면 되니까 2개는 남겨야지 그래도 2차가 뭐 공법 정비법에 머무르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가 아는 문제 75개만 맞추게 해주십시오. 120개 중에. 그렇지. 72개만 맞추면 되니까. 그 기도를 하시는 시기가 10월 셋째 주. 10월 셋째 주 되면 공부를 억수로 할 것 같죠? 10월 셋째 주 되면 공부 안 됩니다. 기도만 합니다. 공부 안 되니까 이제 공부를 해놨긴 해놨는데 불안하니까 자꾸 밖에 나가고 독실 밖에 나가가지고 막 이야기만 하고 있다. 서로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좀 삘 받은 사람이 나하고 한마디 하죠. 좀 조용히 합시다. 좀. 그러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미안하다 하고 끝내면 되는데 니는 공부가 되는 모양이네. 이래 또 따진다 또. 자, 비밀 준수 의무. 틀린 것. 개공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뺀다. 예외가 있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밑으로 이퀄 예외 있다. 제외한다. 예외가 있다. 언제까지?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 그죠? 2번 개공이 폐업한 경우. 폐업한 경우 그 말은 업무를 떠난 후 비밀을 준수해 누설해야 돼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고용인이면 뭐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한 후, 개공이면 폐업한 후, 떠난 후에도 계속 준수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비밀 준수는 소공보조원에게도 적용되죠? 4번 어린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한 불처벌,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다. 줄이면 반의사 불벌죄이고 5번 형벌 얼마? 1-1. 됐죠? 5번 확인 설명 옆에 60페이지죠? 적었어요? 5번 앞에 60페이지 적으시고 6번 앞에 67페이지 됐어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10번 앞에 61페이지 10번 61페이지 넘기시면 81페이지 17번 15번 75페이지 17번 76페이지
21번. 21번이 아니고 22번에 81페이지. 됐어요? 손해배상 책임이 그렇고, 적으신 김에 85페이지, 27번. 83페이지, 괄호 7번. 27번에 요약집 83페이지, 괄호 7번에 가면 있다고요. 그 다음에 28번은 83페이지, 괄호 6번. 그 다음에 넘기시면 30페이지, 30번, 4번 지문. 앞에 95페이지. 됐죠? 문제 봅시다. 자, 5번. 확인 설명 의무 밑줄. 누가? 언제? 완성되기 전 넣어야지. 뒤에 설명해야 한다. 내용이 주어지면 언제? 완성되기 전 누구에게? 취득 의뢰인에게 해야 되고, 1번 지문이 완성된 때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나오면 할 일이 뭐예요? 작성 교부 보존해야 한다 나와야지. 뒤에 설명해야 한다. 앞에는 완성되기 전 취득 의뢰인에게. 아시겠죠? 2번 상태 요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권리 이전 의뢰인 매도 임대 의뢰인이 불응했다 나오면 뒤에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우리 과목의 특징이가 아니야. 하고 해야 한다. 이걸 하거나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고. 더럽다 문제가. 맞다고? 2번이 맞아요. 설명하고 기재해야 한다. 3번 중개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의뢰인에게 민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맞죠? 소공 중개의뢰 받은 경우 반드시 당해 소공이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설명 의무가 있다. 주어지면 누가 언제 완성되기 전 누구에게 취득 의뢰인에게 소공은 확인 설명 할 수 있고 할 때 성실을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그때 자격 정지. 개공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뭐? 500화. 소공은 자격 정지. 6번에 확인 설명할 때 자료 제시해야죠.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지상권 임차권 설정, 을구, 소유권 지분, 대지권 비율, 대지권 등록부 또는 등기부. 공유지 연명부에는 대지권 비율이 없어요. 소재 지분 지목 면적, 토지 밑줄 면적, 면장, 대장만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토지 면적인데 지적도 하면 안 돼요. 유의하시고. 건축물 현황, 대지, 대장 맞아요. 우리가 시험 문제 보시면 우리는 표시사항이라고 한다. 표시사항은 권리관계다, 사실관계다. 사실관계를 이거를 물적 상황 이렇게 해요. 현재 그 물건의 현재 상황을 현황을 물적 현황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은 말이에요. 표시사항, 사실관계, 물적 현황은 뭘 통해서? 대장이에요. 대장. 예? (7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상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확인 설명할 내용. 확인 설명할 내용 밑줄 하시고 한번 적어봐요. 기본 입지 상태 끊어서 그 다음에 관계 규제 끊어서 예정 취득 보수. 기본 입지 상태 관계 규제 예정 취득 보수라고 암기하셨는데 실제 시험에는 기본적인 사항 이렇게 안 나와요. 기본적인 사항이 뭐예요? 종류,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구조, 용도 나오겠죠. 입지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입지는 잘 안 나오고 도로, 대중교통 이렇게 나오면 입지.
입지. 그죠? 자, 권리자, 성명 등 인적사항. 설명해야지.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 예정 취득 보수 나왔죠? 그 다음에 시장, 학교, 입지, 토지 이용 계획, 규제,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 미출. 안면이 있다.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한 개공이 위민에게 설명할 때 경매 대리할 때 설명사항이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사항은 아니다. 경제적 가치 밑에 대리 대상물, 경매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사항. 중개 대상물이 아니고 경매 대상물 확인 설명사항입니다. 경매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사항. 그 다음에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종류하고 세율만 하면 돼요. 누가 부담할? 취득이지 이전 X. 몇 개요? 위에 4개다, 그죠? 8번 확인 설명상 옳은 것, 건축물 밑줄, 가스, 공급, 열 공급 승강기. 이게 뭐예요? 내외부 시설 상태 설명해야죠. 공시되지 않은 권리나 물건 설명해야 하네요. 자, 설명사항에는 기본 입지 상태, 관계 규제, 예정 취득 이렇게 암기하시잖아요. 설명하고 말고는 뭘 보고 하시는데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이면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적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설명사항에는 그냥 기본 입지 상태, 관계 규제 이렇게 돼 있어서 공시되지 않은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설명서에는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적어야 안 적어요? 적으니까 설명한다 안 한다고?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공시되지 않은 권리나 물건 세부확인 사항이죠. 실제 권리 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이나 권리도 설명사항이다. 설명서 기재사항이니까 설명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하고 세율만 설명사항이고 기재하면 되지. 정확한 금액 누구한테 물어보고? 세무서는 회계사한테 물어봐야지. 그 취득 조세만 보시고 하지 마시고 종류 및 세율만 설명사항이지 정확한 금액과 산출 내역은 아닙니다. 고가의 정원석, 정원수 이게 뭐예요? 2번 아니 2번. 공시되지 않은 물건 아니야. 있는 경우에도 이를 당연히 대상물의 종물로 이는 당연히 종계된 종물로 처리되므로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임으로 이기 때문에 위하여 나오면 함정이요. 이런 임으로 이기 때문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성상 이름을 나오면 그 말을 빼고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고수들은 이렇게 읽으신다. 고가의 정원수 등 있는 경우 설명 끝에 해야 한다.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고. 임으로 때문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 중개보수 계략적인 금액만 설명하면 된다. 뭐랍니까? 중개보수 실비 금액 및 산출 내역까지 설명해야 하네요. 아주 옛날에는 계략적인 사항 이렇게 했다고. 지금은 금액이 얼마인지, 중개보수 실비 금액이 얼마인지, 산출 내역까지 설명해야 되니까 정확한 금액을 설명하라 그 말이죠. 계략적인 사항 지으시고 금액 및 산출 내역. 넘겨보시고 9번 나왔네. 확인 설명사항 밑줄 뒤에 따라 전속 동그라미 계약 시 공개할 정보. 공통은 어디까지 공통? 예전까지 똑같이 기본 입지 상태 관계 규제 예전까지 똑같다고. 그러면 공통에 속하는 것 공통이 아닌 것만 골라내면 되겠네. 미연의 취득 조세 뭐 해야 한다? 설명사항이지 공개사항이 있다 없다? 없고 디귿의 중개보수 실비금액과 산출 내역 확인 설명 사항이고 공개사항이 아니죠. 권리자 주소 성명은 뭐 하는데? 설명은 하는데
공개사항은 아니죠. 공통인 것은 한 개밖에 없죠. 옆에 공통의 위에 문제에 공통된 사항 밑줄 하시고 문제에서 적어보세요. 기본, 입지, 상태, 관계, 규제, 예정까지는 확인 설명 사항이고 공개 사항이 기본, 입지, 상태, 관계, 규제, 예정까지. 10번 확인 설명 의무 옳은 것. 1. 중개 의뢰 받은 때 밑줄. 중개 의뢰 받은 때 그 말은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 전이요. 완성되기 전 나오면 누구에게?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제시 나와야지. 확인 설명을 하고 즉시 확인 설명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쌍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말 나오려면 뒤에 뭐? 자, 문제가 중개 의뢰 받은 때 확인 설명하고까지 맞아요? 맞죠? 그러면 즉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언제? 중개가 완성된 때 확인 설명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확인 설명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다. 그게 뭐예요? 설명서 작성하고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누구한테 교부한다? 한 개 지문에 시점이 두 개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의뢰받은 때 설명하는 거 맞고 즉시가 아니고 완성이 된 때 교부합니다. 2번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 요구해야 한다. 상태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잘 안 되면 지가 필요하면 그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상태는 요구 의무가 아닙니다. 요구할 수 있다. 3번 매도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개공은 확인 설명 소홀로 인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매도 매수인 간의 담보 책임은 두 사람 간의 문제고 개공이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되면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개공은 분사무소의 누가? 책임자는 당해 중개인을 수행한 누구? 소공이 있다 나오면 뒤에 뭐? 서명 및 날인 함께 및 해야 되겠죠? 설명서 몇 년 보존? 3년. 4번 원본 4번 3년 해서 고치세요. 5년 아니고 4번 3년. 17번 판례 틀린 것. 중개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중개의뢰인이 개공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무상중개였다면 개공의 확인 설명 의무와 배상 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다. 이므로 빼고 중개계약한 개공에게는 무상이어도 의뢰인이 개공에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위반한 경우 배상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번 체크해 보시고 3번부터 문제 보세요. 근저당이 설정되었다. 밑줄 어디까지 의무가 있다? 채권 제거에까지 의무가 있지 실제 피담보 채무에까지는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다. 맞죠? 그럼 2번 판례가 그 연결해서 보시면 돼. 자 보세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어디까지만? 채권 최고액만 설명 의무가 있지 채권 최고액이 아닌 실제의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 의무가 없죠. 그 의무가 없으니까 어디까지만 하면 되고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되고 실채무액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판례가 2번이 그 실채무액도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다. 등기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법에서 개공에 설명해야 할 사항은 등기부에 나와 있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설명하면 되지만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사항은 아니지만 매수인에게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자료는 맞다. 그럼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의무 위반 아니죠? 근데 실채무액을 설명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게 됐다면 기본적인 주의 의무가 있어 없어요? 어떤 주의 의무? 선관 주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중요 사항이면 성실 정확하게 또는 선관 주의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모액을 확인함에 있어서 잘못 확인했다고. 실제는 5억인데 3억으로 잘못 확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매수인에게 3억 설명했겠죠. 그럼 매수인은 상대적으로 5억보다는 3억이 부담이 적으니까 계약했겠죠. 계약하고 보니까 실제 모액이 얼마더라? 5억이더라. 책임이 있다 없다? 급할래 2번. 그러니까 3번은 실제의 피담호 제모액까지는 의무가 없어요. 없는데 2번. 개공은 비록 그가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사항. 예를 들면 실제모액은 의무사항이 아닌데 의뢰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지 마라. 그 3번 실제모액은 의무사항이 아닌데 함에 있어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지 마라. 4번 개공은 대상물의 현황을 청량까지 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개공은 청량해야 한다. 이런 들어보셨어요? 매매 계약할 때 민법에서 매매 계약한 매수인은 청량 의무가 있다. 청량해야 한다는 들어보셨어요? 민법? 없어요. 청량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 매수인에게 판례는 특별한 약정을 할 수 있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책임을 좀 면하고 싶으면 토지 매매 계약할 때 청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매도인이 묻지 않는다. 그럼 누가 청량해봐야 돼? 매수 청량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약정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은 청량 의무가 있다 없다? 일반인인 매수인은 지적도 볼 줄 압니까? 지적도 하고 대조해봐야 한다? 의무가 없어. 그럼 개공은 전문가입니까? 청량 전문가는 아니죠. 법에서도 청량까지 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5번도) 판례인데 임대차 계약 당시 건설회사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것. 지금 현재가 분양 아파트를 임대차 중개한다고. 그러면 개공은 둘째 줄 임대 의뢰인이 분양받은 자가 맞는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기본 판례인데 이제 읽어 두셔야 돼. 물건 내는 임대인이 분양받은 사람이 맞는지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기 가능한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12번 풀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 판례 옳지 않은 것. 1번, 2번은 최근 판례입니다. 개업 공인 중개사는 다 가구주택 일부 임대차 중개함에 있어서 임차 의뢰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 가구주택 권리관계 자료 제공해야 한다. 당연하죠. 등기부 통해서 권리관계 확인했다면 뭘 제시하고? 등기부에 나와있지 않은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등은 누구한테 물어봐서? 임대인에 물어봐서 제공해야 한다. 그죠? 2번 이의 경우 개업 공인에서는 등기부상 표시된 권리관계 위에도 다 가구주택 내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시기 종기, 임대차 시기 언제부터 종기 언제까지니까 줄이면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 요구하여 확인한 다음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 그죠? 3번은 제끼고 일단 4번 보세요. 4번 최근 판례니까 꼭 체크하셔야 돼. 함정이 중개 대상물 범위 몇 가지? 5가지죠. 범위 외의 물건 중개 대상물 5가지가 아니면 아닌 물건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개공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함정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함정이 뭐예요? 중개 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 권리 주어지면 우리한테 의무가 없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개공이 내가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5가지 물건은 아니어도 어쨌든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잖아요. 대토권 매매할 수는 중개인은 아니죠. 아니지만 내가 개입하게 되었다면 개공 나한테는 기본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 없다? 있으니까 주의 의무는 다 하라 그 말입니다. 꼭 읽어 두셔야 돼. 경매 대상 물건은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대리한다고. 권리분석 취득할선한다고. 권리분석. 경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은 중개요? 아니지. 겸업이잖아요. 그래도 네가 권리분석 해줄 때는 어떤 주의로서? 선관주의로서 잘해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권리분석을 잘못했다고.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이어도 개입하게 되었다면 기본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5번도) 아주 옛날에 시험 나왔던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인 손님으로서는 누굴 믿어요? 개공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믿죠? 그의 개입에 의한 거래 조건, 지시 설명에 과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계약한다. 그죠? 그러니까 돈 내고 믿고 맡긴다 그 말입니다. 3번은 판례인데 3번을 읽어는 두시라고. 여기에 시험 나온 적은 없어. 3번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라는 사실은 거래상 중요사항이다.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의 분양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는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이요.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실무 가시면 그 아파트 분양이 안 되면 현수막 크게 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회사 보유분 특별 매각돼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실제로? 미분양이요. 그런 거는 가격이 다운된다고 조건을 막 풀어준다고. 그럼 매입하면 위험성이 좀 크다 그 말입니다.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 여기 속으시면 안 된다고. 나중에 회사 보유분 특별 매각이 붙어 있는 것은 미분양분이요. 실질은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중개할 때 조심하시라고. 수분양자들이 부담해야 할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해야 한다. 3번하고 5번은 가볍게 보시고 아시겠죠? 쉬었다 하죠.